자, 오늘 배우는 거 통계적 추정. 싫어. 통계적 추정을 배우기 앞서서 용어를 몇 개 알아야 되잖아. 네. 모집단, 표본, 통계조사 뭐 이런 건데, 자, 우리가 이제 선거가 얼마 앞으로 다가왔지. 저희 선거 못해요. 맞아요. 너네가 할 건 아니지만.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선거 할 때 여론조사 하잖아. 네. 근데 여론조사 할 때 전 국민을 다 조사해? 아니요. 그렇지 않고 뭐 이런 식으로 조사하거든? 랜덤. 서울에 사는 뭐 30대 직장인 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다. 뭐 이런 식이거든? 직장인인지 어떻게 알아요? 아, 그런 식으로 나와. 여론조사가. 진짜요? 그거 그럼 저희 그냥 개인정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아니 뭐 아닐 때도 있지. 서울에 사는 사람 뭐 1000명을 조사했다 이럴 때도 있고. 그럼 저희 주소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몰라. 자, 어쨌든 1000명을 조사를 했다고 해봐. 자, 그러면 우리가 이번 대통령 선거를 기준으로 보자면 선거 당일에는 전국의 모든 투표권이 있는 사람의 뜻을 다 조사하잖아. 네. 1번을 뽑을 건지 2번을 뽑을 건지 뭐 3번을 뽑을 건지 조사하고, 뽑지 않는 사람도 자기의 의견인 거야. 나는 투표를 하지 않겠다. 어쨌든 투표를 하지 않는 사람 뭐까지 모든 사람의 여론을 다 조사하거든. 그게 전수조사야. 조사 대상을 다 조사하는 거. 표본 조사는 우리가 여론조사 같은 거 할 때 1000명의 의견을 조사해서 뭐 1번 지지하는 사람, 2번 지지하는 사람, 뭐 3번 지지하는 사람 몇 명 이렇게 조사를 하잖아. 이게 표본 조사야. 조사 대상의 일부분만을 조사하는 거. 그러면 다 조사하면 정확한데 왜 안 하지? 너무 많아서. 너무 많아. 실제로 그 선거의 경우에는 다 조사하는 게, 모든 사람의 의견을 조사하는 게 돈이 많이 들어.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전수조사, 전체를 다 조사하는 게 불가능한 경우도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표본 조사를 하는 이유는 전체를 다 조사하기가 어려울 때 표본을 조사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표본을 골라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모집단의 일부를 우리가 표본이라고 하는데, 표본을 고르는 걸 추출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 모집단 있지. 모집단은 뭐냐면 조사 대상 전체. 우리가 선거로 치자면 전 국민 있지. 이게 모집단인 거고, 서울 사는 사람 1000명을 조사했다? 이게 표본 집단인 거야. 그래서 모집단에서 표본을 추출해서 그 사람들의 이제 의견을 조사하는 게 이제 표본 조사인 거야. 그래서 용어를 외워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임의 추출이라는 건 랜덤하게 같은 확률로 추출하는 게 임의 추출. 로또공 돌려서 뽑는 거. 1 나올 확률, 2 나올 확률, 3 나올 확률 다 똑같죠? 이런 게 임의 추출이고요. 그 다음에 복원 추출과 비복원 추출은 우리가 제비 뽑기 할 때도 나왔었는데, 제비를 뽑아서 확인하고 다시 넣는다. 이런 건 복원 추출. 넣어서 내가 가져간다. 이런 건 비복원 추출이야. 복원하지 않는 거. 자, 문제를 한번 볼게요. 통계조사. 뭔가를 조사할 때 표본 조사, 일부만 조사한 게 적당한 걸 골라라 라는 거야. 건전지의 평균 수명을 조사하고 싶대. 예를 들어 건전지에 전구를 연결을 해서 언제까지 전구가 켜져 있는지 해서 수명을 조사를 하고 싶어. 내가 공장에서 생산된 전구 전체를 다 조사하면 팔 게 없지.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표본 조사가 더 적당한 거야. 그 다음에 총 인구 조사는 뭐냐면 몇 년에 한 번씩 실제로 나라에서 하거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몇 명이 사는지 다 물어봐. 진짜요? 선생님 다녀보신 적 있어요? 이거는 그 할 때 되면 정부에서 홍보를 해. 뭐 몇 차 인구 총조사를 하고 있다 뭐 이렇게. 그럼 오면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든 이 집에 몇 명이 살고 나이가 뭐 대충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걸 다 물어봐. 전 당한 적 없는데 18년 살면서. 니네 어른이 아니니까 저희 집에 아는 거예요. 잘 모르겠다. 학교가 있어요. 어쨌든 총 인구 조사는 전체 우리나라 사람이 뭐 5321만 3581명이다 이렇게까지 조사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로 몇 명인지 몰라. 자, 이거는 진짜로 다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얘는 전체를 다 조사해야 해요. 전체를 다 조사하는 게 전수조사예요. 자, 그 다음에 전국에 등록된 자동차의 숫자도 자동차가 300대가 있다, 305대가 있다 이런 거니까 전체를 다 조사해야 합니다. 당도를 직접 먹어봐서 조사를 한다면 일부만 조사를 해야겠지? 그래서 표본 조사가 적당한 거 기억과 리을이에요. 자, 그 다음에 2번을 한번 볼게요. 임의 추출이 나와 있는데 자, 1, 2, 3, 4, 5까지 숫자가 하나씩 적힌 5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3개의 공을 다음과 같이 추출한대. 하나씩 복원 추출이라는 건 하나 꺼내서 확인하고 다시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3개의 공을 꺼낸다 했어. 하나를 꺼내. 몇 가지? 내가 이 주머니에서 공을 하나 꺼내. 나올 수 있는 게 1, 2, 3, 4, 5, 5가지야. 근데 공을 꺼내서 확인을 했잖아. 그걸 다시 넣을 거야. 다시 집어넣어. 그러면 주머니 안에 공이 여전히 몇 개야? 여전히 5개야. 그러면 내가 두 번째 꺼내는 경우의 수는? 또 5개. 세 번째도 5개야. 비복원은 꺼내서 가져가는 거야. 처음에는 5개 중에 하나를 골라서 가져갔어. 그럼 주머니 안에 공이 몇 개? 4개. 그럼 두 번째 꺼내는 건? 4가지지. 공이 4개가 있으니까. 그 다음은 3가지가 될 거야. 동시에 3개를 추출하는 건 한 번에 공 3개를 뽑겠다는 거야. 그럼 1, 2, 3과 2, 3, 1을 구분할 수 없겠지? 그래서 얘는 그냥 OC3이 돼요. 그래서 복원 추출과 비복원 추출의 차이를 알아봤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모평균과 표본평균이라는 걸 배울 건데 자, 모집단 전체가 모집단이라고 했지. 우리가 모집단을 이런 거라고 한번 생각해 볼까? 주머니 안에 공이 있는데 1번 공, 2번 공, 3번 공, 4번 공, 5번 공이 있다고 해볼게. 실제로 우리가 표본을 조사하는 건 얘처럼 모집단의 숫자가 작은 경우가 아니라 엄청 많은 경우야. 아까 전 국민이 투표를 한다 이런 것들이 전수조사 있고 전 국민이 모집단인 거거든. 근데 우리가 지금 그걸 다 써서 할 수는 없으니까 모집단을 그냥 주머니 안에 공이 1, 2, 3, 4, 5가 있는 거라고 한번 해볼게요. 모집단. 표본은 어떤 거냐면 이거의 부분집합이야. 그래서 모집단에서 몇 개 꺼낸 거, 몇 개 고른 게 표본이거든. 근데 지금 여기에 내가 1번부터 5번까지의 공이라고 했잖아. 공 몇 개 꺼내볼까? 3개요. 3개? 공을 3개 꺼낸다 하면 그게 표본의 크기야. 우리가 표본의 크기라는 건 표본을 몇 개 꺼냈냐야. 그래서 이제 여기서 공을 3개 꺼낸다라고 하면 표본의 크기가 3인 거야. 표본의 크기가 2면 공을 몇 개 꺼낸다? 2개를 한번 꺼내볼까? 크기가 2인 표본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럼 내가 1번과 2번을 꺼낼 수도 있고 또 1, 3일 수도 있고 2, 3일 수도 있고 또 뭐가 있지? 2, 2, 4 5, 4 뭐 등등 있겠지? 그때 내가 표본을 1, 2를 꺼냈어. 그럼 이 1과 2의 평균 있잖아. 양식은 1과 2의 평균은 몇이지? 1.5. 분수로 한번 써볼게. 2분의 1 더하기 2니까 2분의 3이 되겠지? 송세은 1과 3의 평균을 얘처럼 쓰면 뭐가 돼? 2분의 1 더하기 3이라 2분의 4. 이루마? 이 경우에는 평균이 뭐가 돼? 표본이 2하고 3이면? 5. 자, 2분의 2 더하기 3이라 2분의 5가 되겠죠? 자, 내가 크기가 2인 표본 공을 2개를 골랐어. 그래서 이 공 2개를 고르는 게 이렇게 고를 수도 있고 이거일 수도 있고 이거일 수도 있잖아. 이때 각각의 경우에 평균을 찾아봤거든. 이걸 뭐라 하냐면 표본 평균이라고 해. 용어를 외워야 돼. 표본 평균이라고 하는데 모집단 안에 들어있는 이 1, 2, 3, 4를 확률 변수 x라고 한다면 표본 평균은 뭐라고 쓰냐면 이렇게 쓰고 x바라고 읽어. 그럼 지금 x바가 2분의 3도 될 수 있고 2분의 4일 때도 있고 2분의 5일 때도 있고 2개 고른 게 5, 4라면 2분의 9일 수도 있겠지.
x바가 되는 게 되게 여러 가지야. 그런데 이 모집단과 표본 집단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냐면 표본 평균 2분의 3, 2분의 4 등등등등 해서 2분의 9까지 이 숫자들 있잖아. 이 x바들의 평균을 구하잖아. 그러면 그게 모집단의 평균과 같다는 성질이 있어. 근데 이게 같을 수밖에 없는 게 모집단의 평균은 1, 2, 3, 4, 5를 더한 다음에 얘 다 한 개씩 있으니까 5로 나눌 거잖아. 그래서 얘가 3이 될 거거든? 근데 표본 평균의 평균이잖아. 그럼 얘 2분의 3, 2분의 4 등등등 해서 2분의 5 또 쭉 가서 2분의 9 이런 애를 다 더한 다음에 개수로 나눌 거잖냐. 근데 지금 얘네들의 상태가 이 2분의 3은 1이랑 2를 더해서 아까 3이었고 4는 1, 3을 더했다? 얘가 1, 2, 1, 3 그러면 뭐 1, 4 이런 거 다 나올 거 아니냐. 표본 평균 x바의 평균이라는 건 x바가 될 만한 걸 다 써서 더하는 거거든. 그럼 여기 1이 몇 번 등장하냐 2가 몇 번 등장하냐 쭉 가서 나중에 5랑 4가 등장하는 횟수가 나오는 횟수가 전부 다 어때져? 같아질 거야. 왜냐면 여기 1은 몇 번 등장하냐면 우리가 이 5개 중에 크기가 2인 표본을 뽑았을 때 1이 나오는 것만큼 나올 거거든. 5개를 뽑았을 때 1은 몇 번 나오냐면 1, 2, 1, 3, 1, 4, 1호에서 1이 4번 나와. 그 다음에 2 있지. 2는 2, 1, 2, 3, 2, 4, 2, 5에서 2도 4번 나올 거야. 3도 3, 1, 2, 3, 4, 5에서 4번 나올 거고 마찬가지로 4도 4번, 5도 4번이야. 이 1, 2, 3, 4, 5가 나오는 횟수가 다 똑같거든? 그럼 이걸 나중에 전체 개수로 나눠주게 되면 어차피 이게 다 똑같기 때문에 평균은 모집단의 평균 3이랑 같은 평균이 나올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용어를 몇 개 알아야 되는데 사실 얘네들이 같아진다를 여기서 증명하려고 했던 건 아니야. 예를 들어서 보여준 거야. 그냥 모집단은 아까 선거할 때 전국의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처럼 전체 집단에 속하는 애들을 다 모아놓은 집합이 모집단이야. 이 중에 몇 개를 고르면 표본인데 표본의 크기라는 건 내가 표본을 몇 개 고르냐거든. 여기에 부분 집합이랑 같은 건데 표본의 크기가 2라는 건 2개를 골랐다야. 이런 식으로 표본의 크기가 3인 건 3개를 고르는 거예요. 그런데 2개를 고르는 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 그때 얘네들의 평균을 표본 평균이라 하는데 표본 평균은 우리가 표본을 어떻게 골랐느냐에 따라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어. 그래서 이 표본 평균들의 평균을 또 찾을 수 있는데 이게 모집단의 평균과 같다라는 성질이 있어요. 책에 정리된 걸 한번 볼게요. 그래서 자, 모집단은 전체를 얘기한다라고 했었어. 모집단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우리가 각각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 편차라고 하고요. 기호로는 이렇게 써요. 자, 그 다음에 표본을 몇 개 꺼내 있을 때 그 표본의 평균을 표본 평균이라고 하는데 표본 평균을 우리가 주로 뭐라고 쓰냐면 x바라고 쓸 거야. 자, 그런데 그 표본에서도 당연히 분산과 표준 편차는 나올 수 있겠지? 여기 우리가 그건 중요하지 않아서 안 찾아본 건데 표본이 1, 2야. 그럼 이 1, 2의 분산, 1, 3의 분산 이런 거 찾을 수 있지? 그래서 지금 걔가 용어로 나와 있는 거예요. 표본 평균,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라고 하는데 얘가 어떤 성질이 있냐면 표본 평균 x바 아까 내가 크기가 2인 표본이면 숫자 2개 뽑아서 걔네 평균을 냈잖아. 그럼 그게 되게 여러 가지가 있었지. 걔네들의 표본 평균 x바가 여러 개가 있는데 이 x바들의 평균이 모집단의 평균과 같다. 그리고 이 x바가 여러 개니까 x바의 분산도 찾을 수 있거든. 걔가 뭐랑 같아지냐면 x바의 분산이 x의 분산, 모 분산 나누기 표본 크기랑 같다는 성질이
알려져 있어. 근데 우리가 얘는 직접 증명을 하지는 않고요. 아까 한 것처럼 일단 예를 들어서 직접 다 찾아보면 같아지더라 정도로만 알면 돼. 일일이 다 확인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증명하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표본 평균의 분포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했어. 그러면 표본 평균, 표본들의 평균이 나올 거잖냐. 그 표본들의 평균, 그러니까 x바가 뭘 얘기하냐면 표본 평균, 방금 아까 내가 찾았던 이 네모칸 요 숫자들 있지. 2분의 3, 2분의 4 이런 애들이 표본 평균이었잖아. 이 표본 평균들끼리 정규 분포를 따른다 는 사실이 알려져 있어. 까지 우리가 외울 거야. 이거는 뭐냐면 자 이거 약간 당연한데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 자 모집단이 전국 고등학생이라고 해봐. 모집단이 전국 고등학생이야. 확률 변수 x는 얘네들의 키라고 해볼게. 그럼 x의 평균을 찾았어. 남자 고등학생이라고 해볼까? 남자 고등학생의 키의 평균을 우리가 그냥 숫자로 쓰기 쉽게 170이라고 해볼게. 근데 내가 이 남자 고등학생 키가 궁금해서 표본을 몇 개 찾아서 조사를 해본 거야. 그래서 뭐 처음에는 수업고 남학생을 표본으로 뽑아봤고 파고 남학생, 뭐 문고 남학생, 뭐 또는 뭐 다른 학교, A 학교, B 학교 이런 식으로 뽑아봤다고 치자. 그럼 이 수업고 남학생 키의 평균 있잖아. 그게 x바인 거야. 표본 평균이라는 건 내가 전체 모집단 전국 고등학생 중에 일부인 수업고 애들을 뽑아서 걔네들 키의 평균을 찾으면 그게 표본 평균이야. 뭐 얘가 171이라고 해보죠. 파고 애들도 키를 조사를 해봤더니 뭐 172가 나왔어. 뭐 문고 170이라고 치자. A 고등학교는 뭐 169 이렇게 나왔어. 근데 생각해봐. 전국 고등학생 키의 평균이 170이면 여기 다 170이랑 비슷한 게 있지 않겠냐? 조사를 하면? 전국 고등학생의 키의 평균이 170인데 어느 학교는 조사했더니 평균 190이야. 이런 일이 자주 있을까? 별로 없겠지. 키의 평균이 170이면 고등학교별로 평균을 조사하면 170 주변의 학교들이 개수가 많을 거고 평균이 180이라던가 160이라던가 150이라던가 이런 거는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어쨌든 거의 없을 거야 실제로. 이렇게. 그래서 얘가 당연히 모집단의 평균이 170이면 표본 평균도 170 언저리에 많이 있을 거고 170과 먼 데는 별로 없을 거라는 거지. 그래서 모집단의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를 따르던 안 따르던 이 표본 평균은 얘가 크기가 충분히 크기만 하면 x바들끼리도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어. 실제로도 생각하면 당연한 얘기지. 이 주변에서 많이 나올 거니까. 그래서 이거를 같이 외우세요. 자, 표본 평균 x바. 표본을 하나 몇 개 골라서 걔네들끼리의 평균이 x바인데 x바는 어떤 성질이 있냐면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르면 x바도 당연히 정규 분포를 따르고요. 모집단이 정규 분포가 아니더라도 표본이 크기만 하면 x바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 라는 사실이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표본 평균끼리도 정규 분포를 따르는구나 정도만 생각하면 돼. 여기도 충분히 크다. n이 30 이상일 때가 충분히 크다라고 했지만 당연히 30보다 큰 것만 물어봐. 그래서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필수예제 3번이에요. 자, 모집단의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가 오른쪽 표와 같다. 지금 보면 얘가 어떤 상황이냐면 모집단의 확률 변수 x가 1, 2, 3이 될 수 있다는 건 만약에 주머니에 공이 들어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1번 공, 2번 공, 3번 공이 있는 거야. 근데 x가 1일 확률이 4분의 1이라는 건 공 4개 중에 1번 공이 하나다. 2일 확률이 2분의 1이라는 건 2분의 2는 4분의 2잖아. 여기 2번 공 2개, 3번 공 하나 이런 상황인 거야.
자, 그런데 이 모집단에서 크기가 4인 표본. 크기가 4인 표본이라는 건 공을 4개 골라본다는 건데 이게 4개를 한꺼번에 고를 수도 있지만 하나 고르고 집어넣고 하나 고르고 집어넣는 복원 추출을 4번 할 수도 있는 거야. 근데 그 방법까지 중요하지는 않아. 어쨌든 4개를 골라서 그 4개의 평균을 찾으면 이게 표본 평균인데요. 표본 평균 x의 평균과 표본 평균 x의 분산을 찾아라는데 이건 공식을 외우세요. x바의 평균은 x의 평균, 모집단의 평균과 같고요. x바의 분산은 모 분산 나누기 n이랑 같아요. 이 x는 어떻게 찾냐면 모집단의 평균은 x랑 확률을 곱하지 2개 곱하고 자, 얘 곱하고 얘 곱해서 더하면 그게 평균이고요. 얘가 4분의 몇이냐? 8인가? 그래서 평균이 2가 돼요. 자, 그 다음에 모분산. 모집단의 분산을 찾아보면 식이 뭐가 되지? 1제곱 곱하기 4분의 1, 2제곱 곱하기 2분의 1, 3제곱 곱하기 4분의 1 이렇게. 그러면 얘가 4분의 1, 8, 9니까 몇이지? 4분의 18 약분하면 2분의 9죠. 자, x제곱에 확률을 곱해서 x제곱의 평균을 찾은 다음에 뭐 빼야 돼? 이거 평균의 2x 평균의 제곱을 빼야 돼요. 왜 이래 색깔. 평균의 제곱을 빼야 돼요. 그럼 몇이 돼? 2분의 1이 되겠네. 그래서 모 분산이 2분의 1이야. 표본 평균의 분산은 모 분산 2분의 1을 표본의 크기로 나누면 되고요. 그럼 답이 8분의 1이 될 거예요. 얘는 공식을 외워서 푸는 문제예요. 자, 그 다음 문제를 볼게요. 자, 어느 자판기에서 판매되는 음료수의 용량은 평균이 150, 표준 편차가 5인 정규 분포를 따른대요. 자, 음료수 용량은 정규 분포를 따른다니까 음료수 용량을 확률 변수 x라고 하는 거야. 음료수의 용량을 확률 변수 x라고 하면 x는 평균이 150, 표준 편차가 5인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100개를 이미 추출해서 표본 평균을 x 바라 한데 이게 뭐냐면 자, 조성이가 가서 자판기에서 음료를 100잔을 뽑아. 그래서 그의 평균을 내. 그럼 x바가 하나 나오겠지? 자, 이정민도 가서 자판기에서 음료수를 또 100잔을 뽑아. 그래서 평균을 내. 그러면 이정민이 낸 평균 하나가 나오겠지? 자, 이걸 송세은도 하고 양시은도 하고 이루마도 하는 거야. 나도 하고. 그럼 x바가 되게 여러 개가 나올 거 아니냐. 걔네들의 평균을 찾으면 이게 모평균과 같다야. 모평균은 문제에서 뭐래? 150이래. 근데 생각해봐. 평균을 모든 사람이 가서 다 해봐. 그러면 당연히 원래 평균과 가까운 값이 나오지 않겠냐? 그래서 표본 평균, 이게 의미하는 건 표본 평균이 모평균과 같다가 아니라 표본 평균이 여러 개가 있어서 걔네들의 평균을 내면 모평균과 같아진다. 그 다음에 표본 평균 여러 개니까 분산도 찾을 수 있는데 이게 모분산을 표본의 크기 n으로 나눈 거랑 같다예요. 표본의 크기는 100잔을 추출한다고. 모집단의 분산은 5의 제곱 25라 4분의 1이 돼요. 그런데 이 x바에는 어떤 성질이 있다라고 했냐면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르면 x바도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했어요. 그럼 x바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하면 여기에 x바의 평균과 x바의 분산을 쓰는 거야. 근데 x바의 평균은 몇이고? 150이고 x바의 분산은 얼마야? 4분의 1이죠. 자,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이제 뭐냐면 x바가 149 이상 151 이하일 확률을 찾으래. 이거 확률 변수거든? 이 확률 변수는 정규 분포를 따른대.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정규 분포를 따르면 표준화해서 찾는 거야. 그래서 149랑 x바랑 151에서 여기 있는 확률 변수 x바의 평균 150을 빼고요. 뭘로 나눠?
x바의 표준 편차. 분산이 4분의 1이면 표준 편차는 2분의 1이죠. 2분의 1로 나눠요. 그러면 얘는 계산하면 뭐 돼? 앞에 거? 2 마이너스 2. 확률 변수에서 평균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누면 그게 표준화해서 얘가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가 되고요. 얘는 2가 되죠. 얘는 그럼 어떻게 찾아? 0 이상 2 이하일 확률에 2를 곱하면 되지. 그래서 0.4772 곱하기 2 하면 답이 나와요. 자, 5번을 봅시다. 문제를 읽어봐 주세요. 확률 변수 누구로 놓을지를 잘 생각해봐. 여기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나오거든? 뭐가 정규 분포를 따른대? 짐의 무게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 은는이가 주어를 잘 보는 거야. 그래서 짐의 무게를 탑승객의 짐의 무게를 확률 변수 x라고 놓으면 x는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평균이 18kg, 표준이 4kg인 정규 분포를 따른대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탑승객 중에 n명을 이미 추출해서 그 사람의 짐의 무게를 조사를 해본 거야. 그러면 봐봐. 얘를 조사를 했을 때 n명을 전체 사람이 있어. 여기 n명 조사했을 때 평균, 여기 n명 조사했을 때 평균, 여기 n명 조사했을 때 평균이 다 다르겠지. 이 표본에서 조사를 한 그 이 표본들끼리의 평균이 x바야. x바가 여러 개라는 거야. 그래서 이 x바가 여러 개니까 x바들끼리의 평균과 x바의 평균, x바의 분산을 찾을 수 있어. x바가 표본 평균이야. 표본 평균의 평균. 표본 평균의 분산을 찾을 건데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과 같고요. 이거. 표본 평균의 분산은 모 분산 나누기 표본 크기랑 같다고 했어. 모 분산은 얼마야? 표준 편차 4니까 16이 되겠네. 이렇게. 자, 그런데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면 표본 평균 x바가 17 이상 19 이하일 확률을 표본 정규 분포표를 이용해서 이거 x바가 17 이상 19 이하일 확률을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이용해서 찾았더니 0.8664가 되더라. 그러려면 n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 거야. 나와 있는 걸 정리만 했어, 지금. 자, 짐의 무게를 x라고 놓으면 x는 이렇게 생긴 정규 분포를 따르고요. n명을 이미 추출해서 표본 평균을 x바라 해서 x바의 평균, x바의 분산을 식으로 찾았어요. 그런데 아까 뭐라 했냐면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르면 표본 평균 x바도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x바도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정규 분포 쓰면 평균 분산 쓸 거지. 평균이 18, 분산이 n분의 16이에요. 그러면 확률 변수 x바는 정규 분포를 따르잖아. 그래서 정규 분포를 따를 때 확률을 찾으라고 하면 뭐해? 표준화 할 거야. 평균이었었어. 여기 확률이니까 p라고 써야 되는데. 자, 정규 분포를 따르니까 표준화 할 거야. 자, 그래서 여기에서 다 뭐를 빼? 평균 18을 빼고요. 뭘로 나눠? 표준 편차로 나눌 건데 분산이 n분의 16이니까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4예요. 자, 이렇게 하면 표준화가 됐으니까 표준 정규 분포 이렇게 써줄 수 있지. 계산을 한번 해보자. 마이너스 1이지. 이건 뭐가 되지 그러면? 마이너스 4분의 루트 n. 얘는 4분의 루트 n 인데 이 확률이 0.8664래. 얘랑 절대값이 똑같아. 그럼 어떻게 고칠 수 있지? 요것만 고친다면 이게 이거지. 얘가 마이너스 4분의 루트 n 이상 플러스 4분의 루트 n 이하일 확률은 그림을 그리면 0을 기준으로
4분의 루트 n과 마이너스 4분의 루트 n은 똑같은 거리 떨어져 있잖아. 그래서 확률이 똑같을 거 아니야. 이거 두 개 확률이 요 부분의 확률이라는 건 0 이상 4분의 루트 n 이하일 확률에 몇을 곱하면 돼? 요 부분 확률에 2를 곱하면 되는데 이게 0.8664래. 그럼 0.8664를 2로 나누자. 그럼 몇 되지? 0.4332. 그게 이거잖아. 1.5.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4분의 루트 n이 1.5다. 양변에 4 곱하면 루트 n은 6이고요. n은 36이 되겠지. 와. 아, 36명을 이미 추출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야. 와, 엄청 대장정이네. 자, 그 다음에 모평균의 추정이라는 게 있어. 그럼 다 나가는 거야?